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무선공학개론 일단 섹션 4 안테나 이론부터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전자파의 성질 있습니다. 전자파의 성질을 보면은 전자파는 첫째는 그 횡파입니다. 횡파는 진동 방향의 직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이것이 횡파예요. 그러니까 전파는 전개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와 직각인 방향으로 자개가 진동하고 제3의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횡파고, 종파는 이제 그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은 것이 종파죠. 대표적으로 음파가 있습니다. 이때 전파의 속도,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전파의 속도는 뮤 입실론 분의 1이고, 이것은 다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꼭 공식이죠. 투자율과 유전율의 루트 해서 1이에요. 그래서 뮤는 뮤0, 뮤s고, 입실론은 입실론0, 입실론 s. 물론 뮤s는 뮤r라고도 표시하고 입실론 s는 입실론 r로 표시. 비투자율, 비유전율이지요. 그래서 요것을 대입해 보면은 진공 중에서는 3 곱하기 21파승 미터 파 세컨드 광속과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공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물어보는 때가 투자율이 또는 뭐 유전율이 뭐 입실론 s가 이꼴 9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9가 되니까 루트 9에서 3이 나오니까 전파의 속도는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의 투자율이나 유전율에 따라서 전파의 속도가 달라진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반사하거나 회절하거나 굴절하거나 전부 이런 성질들이 있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편파입니다. 편파성. 전파의 편파성은 무슨 뜻이냐면, 편파가 같은 것끼리만이 통신이 가능하다. 이것이 편파성이에요. 편파가 같은. 그러니까 수직 편파하면 수직 편파끼리, 수평 편파하면 수평 편파끼리만 통신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편파성 그래요. 직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교성. 그러니까 편파가 같지 않으면 전혀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거, 이런 것이 직교예요. 그래서 직교성, 이것이 바로 편파성이에요. 그러니까 편파면이 같지 않으면 전혀 통신이 안 된다 겁니다. 그래서 편파의 종류는 직선 편파가 있고, 원편파가 있고, 타원 편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편파는 전기의 진동이 직선적으로만 변하는 것이 직선 편파고, 원편파는 도는 거죠. 회전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전개를 벡터 2로 표시해보, 벡터로 표시하면 전개 벡터 2가 이렇게 수직이면 이것은 수직 편파예요. 전개 벡터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수평 편파예요. 그럼 어떤 때가 수직 편파가 나가냐 하면, 안테나를 수직으로 세우면 수직 편파, 수평으로 세우면 수평 편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 볼 때 안테나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야기 안테나가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안테나 부분이니까 수평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평 편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텔레비전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면 텔레비전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 대신 원편판은 벡터가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 이것은 우선 원편파, 약어로는 right hand RLHCP, right hand circular polarity 그렇게 얘기하고, 요렇게 도는 것을 좌선 원편파, left hand circular polar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 편파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수평 편파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고, 우선 편파는 이렇게 돌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좌선 편파는 반대로.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직교하고 요것과 요것은 직교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MHz를 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통신하는데 A와 B는 수직 편파를 사용하면 C와 D는 똑같은 100MHz를 가지고 수평 편파로 통신을 할 수 있다. 주파수를 2번 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타원 편파는 일부러 만들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직선 편파나 원 편파가 공간을 전파하는 도중에 파형이 찌그러져 가지고 편파면이 찌그러져서 되는 것이 타원 편파. 타원 편파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수직 편파를 발사했는데 타원 편파가 됐다. 이 말은 수직 성분이 줄어들고 수평 성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직교성이 무너지는 거죠. 수직 편파가 수평 편파로, 수평 편파는 수직 편파로 간섭을 일으킬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타원 편파는 전리층에서 반사될 때, 또는 이 육상에서는 여러 번 건물에서 반사되어서 갈 때 이런 타원 편파가 발생하고, 전파 성질 여러 가지 중에서 편파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파의 분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 전파의 분류는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분류인데, 이것은 이제 1947년 아틀랜틱 시티 회의에서 결정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VLF, LF, MF, HF, VHF, UHF, SHF, EHF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거 반드시 이 능숙하게 숙달이 돼야 되죠. 앞으로 대화를 하는 데나 이럴 때 있어서. 그래서 제일 very low frequency입니다. 가장 아주 낮은 주파수죠. very low frequency. 이건 low frequency, medium, 중파. HF는 high frequency니까 단파, 우리가 보통 VHF대 이상은 대개 이제 초단파, 또 이쪽은 이제 극초단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very high, ultra high, super high, extra high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주파수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처음에는 잘 못 외우겠으면 하나는 외워둬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VHF로 그러면 30MHz에서부터 300MHz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한 중간의 것을. 그래서 이 앞에 것을 보면은 아래 주파수니까 30이니까 여기가 30. 그럼 여기는 3MHz에서 30MHz고. 그럼 여기서는 3MHz, 즉 3000kHz죠. 그러니까 여기는 300kHz에서부터 이렇게. 여기는 이제 300MHz에서부터 3GHz까지. 이런 식으로 쭉 이 주파수를 놔줘가면 되는데, MF는 보통 우리가 중파, 그래서 중파 라디오, AM 방송은 MF고, HF는 단파통신, SSB나 장거리, 원거리 단파통신, 또는 그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은 HF입니다. VHF는 가장 대표적으로 FM 방송이나 VHF 대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VHF대를 쓰고, UHF는 UHF대 텔레비전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핸드폰, 셀룰라 방식 통신 같은 것들이 다 여기 주파수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SHF대쯤 되면 이게 이제 소위 보통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는 주파수대로서 요건 주로 이제 레이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SHF대입니다. EHF대는 이것이 30GHz에서 300GHz까지인데 요거 주파수대는 특별히 밀리미터 웨이브 그래요. 왜냐? EHF대의 파장 람다가 1mm에서 10mm까지. 그러니까 300GHz의 파장을 계산하면 1mm고 30GHz의 파장은 10mm입니다. 그래서 밀리미터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전부 3자로 시작해서 끝나는 이유는 이 주파수 분배표가 주파수 위주가 아니라 파장 위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장 람다의 공식이 람다는 F분의 3 곱하기 10의 8승이에요. 미터.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3자로 되어야 이것이 쫙쫙 없어지죠. 그래서 주파수 분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 얘기가 나오는데, 그보다 먼저 전파, 전자파를 맨 처음 증명한 사람은 누구냐? 맥스웰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맥스웰 방정식을 세워서 전자파의 존재를 수식으로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일 사람 헬스가 전자파 존재를 불꽃 방전에 의해서 증명을 했고, 그 다음 이태리 사람 말코니가 전파를 이용한 무선 전신을 처음 발명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맥스웰이 이 전자파의 존재를 증명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증명을 했다기보다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측할 수 있었던 건 맥스웰의 방정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맥스웰의 방정식을 세운 사람이 맥스웰인데, 무엇으로 세웠냐 하면은 변위 전류를 갖고 했어요. 원래 전류의 종류가 도전류하고 변위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류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예요. 단위는 안 빼야죠, 당연히. 우리 전선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부 도전류입니다. 그런데 변위 전류는 유전체에서 흐르는 전류입니다. 유전체에서 흐르는 전류.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RC 회로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교류 전류가 흐를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러면 콘덴서는 뭐냐? 콘덴서는 이 안에가 이것이 유전체예요. 콘덴서는 두 개의 극판을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에 유전체를 채운 것을 우리는 콘덴서 그래요. 그럼 유전체는 뭐냐? 이 공기부터 다 유전체예요. 공기, 운모, 전부 유전체인데, 유전체 요거 바로 절연체입니다. 절연체라는 말은 전자 이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전류인데, 유전체 내부를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요것을 현상은 분명히 전류계를 다뤄보면 전류가 흐르는데, 요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맥스웰이에요. 그래서 맥스웰이
유전체 내부에 흐르는 전류를 변위전류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런 변위전류에 대해서 파라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라든가 암페의 주의적분 법칙을 성립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맥스웰의 방정식. 그래서 맥스웰의 방정식은 클 H는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였냐? 그래서 마이너스 유제로 그 2는 라운드 B 라운드 여기까지 B 그룹 V. 그 다음에 뭐야, 다이버전스가 있어야지. 다이버전스 D는 로, 다이버전스 B는 제로. 이것이 맥스웰 방정식. 이런 맥스웰 방정식, 이건 이제 벡터 회전이란 거죠. 벡터 회전. 요것은 발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것에서 얻어진 결론이 변동하고 있는 전개는 자개를 발생시키고 변동하는 자개는 전개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안테나에 전류를 송진기를 연결하면 전류가 변화하고 전개가 변화하고 그러면 자개가 변화하는 것이 생기고, 그럼 자개는 다시 전개가 변동하는 전개를 만들고, 그러면 전개는 자개를 자개는 전개를 해서 끝없이 퍼져나간다. 이것이 전자파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얻어진 것을 갖고 구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지금 포인팅에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위에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 아니다, 120파이지. 자, 그래서 지금 15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자유공간에서 특성 임피던스. 이제 두 사람이 왔으니까 조금 더 신이 안 나가. 혼자 놓고 하려니까 영 말이 잘 안 나와갖고 진도가 안 나갔는데. 저 사람들 좀 이따 갈란가 모르겠네. 죄송한데 혹시 전자공간 없잖아요. 아니요. 전자공간. 다른 데로 가봐. 자네는 안테나 맞아? 무선공학 맞아? 네, 통신지. 통신지 무선공학. 자,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는 뭐냐면, 금방 전파가 어떻게 가는 거라고 한다면, 전개가 생기고, 전개가 생기면 자개가 생기고, 자개가 생기면 전개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때와 전개와 자개 사이에 어떤 비례 상수가 있을 거 아니라고. 옴무 법칙에서 전압이 걸리면은 전류가 흘러. 그때 비례하는 게 뭐가 관련된 게 뭐예요? 저항이지. 마찬가지로 전개와 자개가 서로 생겼는데,
여기에 어떤 비례관계가 있다는 거죠. 비율이. 그것이 자개분의 전개의 비율. 그것을 우리는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특성 임피던스를 계산해 봤더니 120 파이옴이 나와요. 전기자개학적. 그래서 그거 이제 파이 3.14 대보면 377옴이 이것이 자유공간 특성. 자유공간에도 임피던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특성 임피던스. 자, 이번에는 포인팅의 정리하는 겁니다. 포인팅의 정리는 이 맥스웰의 방정식부터 구하는 건데, 구한 것은 그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전개와 자개가 생겼는데, 그 전개와 자개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한다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이동하는 양에 대해서 풀어봤어요. 그것이 포인팅. 에너지가 이동하니까 방향이 있죠. 그게 벡터량이야. 그래서 포인팅 벡터 그러고, 이때 구해진 정리를 포인팅 정리 그러고, 그 포인팅 정리는 결론은 P는 128분의 2 자승 와트 퍼 제곱미터입니다. 교재에 없으니까 써도 맨 밑에다 이어서 P는 이꼴 EH 와트 퍼 제곱미터 이꼴 요거 써주라고요. 요게 더 중요하니까. 그 위에 수식들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파는 전개와 자개가 있는데 그 에너지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모르겠으니까 계산을 해보는데, 어쨌냐면 전개, 콘덴서는 뭐냐? 콘덴서는 두 개의 극판에다 전압을 인가하면 뭐가 생겨요? 전개가 생기죠. 그 전개 중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그게 콘덴서야. 코일은 전류가 흘러. 그럼 그 중에 뭐가 생겨요? 자개가 생기죠. 그 자개 중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그것이 인덕터란 말이에요. 코일. 이게 코일 겸하면. 그런데 이때 전개와 자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각각 계산했어요. 전기자개학책에서. 거기 보면은 151페이지, 교재가 없어갖고 어쩔까? 거기서 보면은 전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W는 2분의 1 입실론 2 주르 퍼 세제곱미터 그랬죠. 1 입방미터당 몇 주르인가. 그 다음에 자개에 축적된 에너지를 또 구했어요. 전기자개학책에서 나온 겁니다. 이 두 개의 에너지를 합친 것이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것이 포인팅 벡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포인팅 벡터 P고 128분의 2 자승인데, 이것이 포인팅 벡터랍니다. 이것이 실제 많이 쓰이기는 어떤 데 쓰이냐면, E가 이것이 전개 강도야. 주로 또 앞으로 또 쓸 것이, P가 다른 말로는 전력 밀도예요. 전력 밀도. 저 단위를 봐. 와트 퍼 제곱미터다. 1평방미터당 전력이잖아. 그게 전력 밀도지. 저것은 전개 강도예요. 단위가 뭐냐면 볼트 퍼 미터예요. 전개 강도는, 전개의 세기는 1미터당 몇 볼트. 이것은 단위는 뭐예요? 당연히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단위는 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P는 R분의 V 자승 공식에 딱 맞죠? 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알아둡시다. 맨 밑에 줄. 자, 이것이 포인팅 벡터다. 그래서 이 포인팅 벡터, 포인팅 정리해서 포인팅 벡터를 구해보니까, 그럼 이 벡터가 움직이는 속도가 나올 거 아니라고? 거기서 구워진 속도가 아까 전파의 속도 V는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 조금 전에 했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 에퀄 루트 뮤 S 입실론 S 분의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왜 3 곱하기 10의 8승이냐? V는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분의 1. 이게 진공이란 말이에요. 요거 각각 전기자개학에서 나온 뮤 제로와 입실론 제로 값 다 대입하면 3 곱하기 10의 8승이 나와요.
광속하고 같죠. 자, 이번에는 미소 다이폴 하는 얘기가 나와요. 미소 다이폴을 왜 하는가 생각해 보면, 우선 헬스 다이폴 그래요. 또는 우선 길이 L이 람다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다이폴. 이 다이폴은 우리말로 쌍극자 그러는데, 길이가 파장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다이폴. 이것이 미소 다이폴. 요거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우선 이 안테나를 해석할 때 수식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한 것이, 도입한 것이 미소 다이폴이에요. 미소 다이폴의 특징은 전류 분포가 균일하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할 것이 2분의 람다 다이폴이 안테나의 제일 기본 형태예요. 그래서 2분의 람다 다이폴인 경우에는 길이가 2분의 람다이고, 이때 이게 전류 분포예요. 이거 무슨 형태냐면 사인 웨이브죠. 사인 파형이에요. 그런데 전류 분포가 균일하다는 것은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길이가 람다에 비해서 상당히 짧으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균일하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균일 분포예요. 이렇게 전류 분포가 균일하다고 생각한 미소 다이폴을 가정해 가지고 3차원 공간 중에 미소 다이폴이 이렇게 있다. 여기서 발사되는 방사 전력은 얼마인가, 전개 강도는 얼마인가, 요걸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본 것이 그 그림이 지금 150페이지 그림에 나온 거고, 이 그림에서 구해진 거, 미소 다이폴을 해석해 가지고 첫 번째 나온 것이 전자계예요. 그 153페이지 맨 위에 있는 수식. 뭐냐면 미소 다이폴을 해석을 해서 전개와 자개를 구분해 봤더니, 요거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건데, 세 가지 성분이더라. 정전계, 유도 전자계, 방사 전자계. 이것은 다른 말로는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미소 다이폴 부근에서 생기는 전자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첫째는 여기서는 다른 건 전자계인데 이건 전개죠. 요거 말은 전개도 있고 자개도 있다는 뜻이고, 요것은 전개만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것은 전개의색이 2가 거리의 3승분의 1에 비례합니다. 반비례합니다. 그 맨 위에 있는 수식에 의해서 보면. 근데 요것만 결론식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전계는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3승. 그리고 자개가 없다. 그러니까 거리가 이것은 2배만 멀어져도 8분의 1로 줄어들죠. 급격하게 약해진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자개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예요. 우리가 통신에 쓸 수가 당연히 없죠. 근데 유도전자계와 방사전자계는 전자계니까 에너지 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유도전자계는 E는 D 자승분의 1에 비례하고, 방사전자계는 D분의 1에 비례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먼 데까지 가겠냐? 요게 먼 데까지 가죠, 당연히. 이것이 방사 또는 복사 같이 쓰는 용어인데, 영어로 레디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통신에 쓰는 건 뭘 갖고 썼냐? 요거 갖고 무선 통신에 써요. 무선 통신. 그 대신에 요것은 전기자기하게 비오사바라 법칙에 온 건데, 요것은 그러니까 근거리,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은 금방금방 줄어드니까
이거 얼마 못 가니까 이거 잘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이 쓰이는 데가 있어. 아주 근거리용으로. 예를 들면 RFID 버스나 전철 탈 때 띡 하고 나오는 거, 그 속에 다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요즘에 그 무선 충전기, 스마트폰 충전 방식, 이런 것도 다 유도전자기를 이용하는 것들이. 자, 이것이 기본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 D가 2파이분의 람다, 거리가 2파이분의 람다인 지점, 요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요것은 약 0.16 람다입니다. D가 2파이분의 람다 이내에서는 어떤 게 제일 크냐면 요게 제일 크고 제일 크고 제일 작아요. 그런데 요 범위만 딱 넘어가면 이제 뭐가 커지냐면 방사전개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람다가 예를 들어서 10m라고 하면 0.16m니까 10m면 1.6m만 100m라고 쳐도 16m만 넘어가면 이게 제일 크죠. 그럼 근거리에서는 무선 통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무시당하고 방사전자계, 복사전자계만 우리가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 한계점, 요게 아주 중요한 수치인데, 그래서 요 한계점 이내를 뭐라고 하냐? near field, 근계, near field 그래요. 요것보다 가까운 데는 near field, 요 경계선을 넘으면 far field. 뭐 번역을 근계, 근방계 막 여러 가지 했으니까 영어로 그냥 해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near field보다는 넘어진 자리를 넘어서는 자리에서 우리가 통신을 하다 보니까 0.16 람다보다 방사전자계를 많이 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미소 다이폴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요거니까 방사전개에 의한 전개 강도를 구해봤어요. 이제 우리는 결과만 알면 되죠. 그래서 전개 강도가 거기 보면은 15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미소 다이폴 이미지점에서 전개 강도 2는 하고 나왔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소 다이폴이 있어요. 이때의 길이가 L이야. 여기다가 이게 길이가 L인데 여기에 전류 I가 흘렀어요. 안테나에 전류 I가.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렇게 각도가 C타이고 거리가 D인 요 점에서의 전개 강도는 얼마냐? 요것을 계산했습니다.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람다 D분의 60 파이 IL 사인 시타 볼트 퍼 메타. 전개 강도 E니까 단위는 볼트 퍼 메타고 람다 D분의 60 파이 IL 사인 시타. 자, 람다는 파장이고 D는 거리고 그 다음에 I는 안테나에 미소 다이폴에 흐르는 전류고 L은 길이야. 그때 요점에서의 전개각 세기값이 요거다. 중요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놓고 봤더니 이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 사인 시타야. 무슨 뜻이냐면 미소 다이폴이 이렇게 있으면 사인 시타는 사인 0도는 얼마죠? 0. 90도가 1 최대죠. 그러니까 미소 다이폴이 있으면 요 직각인 방향 요점에서는 전개가 제일 커. 사인 시타가 1이니까 점점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사인 값에 따라서 줄어들어갖고 여기 오면 0. 여기 가면 최대, 여기 오면 0. 요 방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쪽도 마찬가지죠. 요 방향에서는 0, 점점 최대, 여기 오면은 0. 사방팔방으로 다 그렇게 나가겠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 방향에서는 통신이 잘 되는데, 비행기가 날라와가지고 여기 오면 통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가면 잘 되고. 요것이
미소 다이폴에 관한 전개 강도 공식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전파가 제일 잘 나가는 방향으로 쓸 테니까 시타 이꼬르 90도이면 얼마 돼요? 그냥 전개 강도 E는 람다 D분의 60 파이 IL 사인 볼트 퍼 메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건 전기의색이고, 그럼 방사 전력은 얼마냐? 여기에서 방사되는 전력, 방사되는 전력 PR를 계산해 봤더니 80 파이 자승 I 자승 전력이니까 와트. 이것도 외워둬야 할 수식입니다. 80 파이 자승 I 자승.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아직 방사저항을 이제 할 판이지만, 방사저항을 해보면 PR는 I 자승 RR 그런 거로 RR는 80 파이 자승 람다 분의 1의 R 자승 옴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 놈만 요 공식대로 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무 많이 외우려면 머리 아프니까 요거 안 드셔야 되고, 요거 기억해 두면 요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이제 방사저항이란 말이 나왔어요. 방사저항 또는 복사저항. 요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송신기가 있는데 여기다 안테나를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류가 I만큼 흘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에너지에서 보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기 에너지, 이게 뭔 말이냐면,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 V는 VI,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건 전기 에너지예요. 그런데 안테나에서 나가는 건 뭐냐면 전파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안테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기 에너지를 전파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야. 오디오 앰프가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안 나요. 소리로 만들어준 건 스피커지요.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신 쪽에서는 마이크 같이 역할을 하죠. 전파를 받아가지고 전기로 만들어야 그놈이 이제 원래 복조를 해서 원신호를 재생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이런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바꿔주는 조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송신기 입장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0W를 공급했어요. 그랬더니 I가 1A 흘렀어요. 안테나 전류를 측정하면, 안테나 고주파 전류계로 측정하면 나오거든요. 전류를 측정했더니 1A가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100W가 가가지고 안테나 1A가 흘러서 여기서 전파가 얼마가 100W가 나갔다는 뜻이야. PR가 나갔다. 방사전력이 나갔다. 방사전력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다 저항을 R를 하나 실제 저항을 달아놓고 여기다 100W를 공급하고 어떤 저항을 달았더니 이때에서 1A가 흘렀다. 그럼 요 R를 연결한 것이고 요 안테나 연결한 것하고 송신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죠. 송신기 입장에서는 실제 송신기를 튜닝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안테나를 직접 연결하면 전파가 나가면 큰일 나니까 조정하는 과정이니까. 그럴 때는 이런 거 덤미로드, 의사부와 덤미를 붙여가지고 튜닝을 해요. 그래갖고 전파를 이제 안테나를 연결하거든요. 그때 이 저항 R값하고 연결되나 송신기 입장에서는 안테나가 연결된 거나 똑같더라. 그때의 이 저항 R값, 이것을 우리는 방사저항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저항은 실제 우리가 저항 측정할 때 뭐에 테스터 갖고 측정하죠. 테스터 갖고 안테나에 가서 방사저항 측정은 불가능해요. 안 나와요.
실제 안테나 측정해 보면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요. 무한대 나오든지 0 나오든지, 완전히 오픈 상태든지 쇼트 상태, 두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안테나는. 예. 그래서 방사저항은 그런 뜻이다. 가상저항이다. 그래서 안테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값인데, 그때 이제 여기서 보면은 P는 I자승 R 공식이죠. P는 I자승 R, PR는 I자승 R란 말이에요. 그 공식이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나온 RR. 이것이 방사저항이다, 복사저항이다. 그 다음에 방사적 관계식은 지금 아주 해볼까? 앞으로 전개 강도를 구하는 공식들이, 계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안테나 종류에 대해서 우선 등방성 안테나라는 게 앞으로 배울 것들이에요. 안테나, 금방. 요것을 표로 딱 정리해서 정리를 놓치고 위압해 버리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앞으로 하다가 끝에 가서 해도 되는데 미리 이걸 해놓고 이제 앞으로 찾고 진도 나가면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이제 안테나 종류, 중요한 안테나 종류에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등방성 안테나라는 것이 있는데, 그 등방성 안테나 요건 없고 역할만 있어요. 자, 요 선에서 요 줄하고 요 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요 줄은 전부 I가 주어졌어요. 그죠? 요쪽은 전부 P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 안테나에 공급되는 전력이 몇 와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이쪽은 볼 필요 없고, 요 중에서 그래서 어떤 안테나냐, 예를 들어서 미소다이폴이다. 미소다이폴 안테나에 뭐 10W의 전력을 공급했을 때 1km 지점에서의 전기 강도가 얼마냐 그러면 요거 쓰면 돼. 그 대신에 미소다이폴 안테나의 길이가 뭐 몇 센티미터다, 5A를 흘렸을 때 거리, 그건 요거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이제 훨씬 길어지죠. 전체적으로 반파장 다이폴은 P가 여기 주어지고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반파장 다이폴인 경우는 그냥 결론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좀 이따가 다 설명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다. 요거들
외워두면 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재에서 154페이지 금방 보면 D분의 6.7 루트 B 결론이 나왔죠? 요거예요. 그것이 왜 나왔는가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154페이지 맨 밑에 수식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력의 루트 P에 비례하는구나. 전기의 세기가. 수신점 전기강도. 그러면 전파 같은 지점에서 전기 강도를 2배 얻으려면 전력은 몇 배 하냐? 4배 한다는 것이 나오죠. 전력을 루트 P에 비례한다. 요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2분의 람다 다이폴 안테나 요거 지금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정제파, 진행파를 설명해야 되는데 좀 이따 아마 나올 거야. 이 교재대로 내가 하려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 진행파와 정제파가 있는데 안테나 종류를 딱 보면 주파수가 높은 쪽 대개 한 1기가에서 3기가 마이크로웨이브대에 가면은 안테나가 무슨 형이냐면 입체형입니다. 입체형. 그래서 그건 영어로는 어퍼처 타입, 개구면 타입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주파수가 좀 낮은 쪽은 선형 안테나 그래요. 선은 뭐냐면 라인. 그래서 라인 타입 안테나는 다시 종류를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정제파형이 있고 진행파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테나 선로에 정제파가 존재하는 안테나가 있고 진행파가 존재하는 안테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이 정제파형이 많고 진행파형은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따로 이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특징은 정제파형 안테나 중에서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안테나가 뭐냐? 2분의 람다 다이폴. 정제파형 안테나는 제일 기본형이 2분의 람다 다이폴형. 또 한 가지가 4분의 람다 모노폴형. (2분의 람다 다이폴이 뭐냐? 금방 얘기한 같이 안테나의 길이가 2분의 람다예요. 그래서 정제파형이다 보니까 여기에 정제파 전류가 분포해요. 정제파 전류. 앞으로 내가 맨날 표시할 때는 그냥 이렇게 I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아까 내가 정연파, 사인 웨이브라고 그랬죠. 사인 모양으로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전압은 이렇게 분포가 돼요. 전압. 그래서 안테나의 길이가 2분의 람다인 때 중앙에서 이렇게 급전을 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이폴, 다이폴이란 극성이 다이, 2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쌍극자 그러는 거죠. 다이폴. 요게 이제 안테나의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반파장 다이폴 2분의 람다. 요것을 변형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노폴이에요. 반파장을 다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도체 위에다가 얼마를 4분의 람다만 세워요. 그럼 뭐가 생기냐? 전기 영상이 생기죠. 전기자기학에서 전기 영상, 우리 거울하고 똑같아요. 4분의 람다 영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놈 합치면은 반파장 다이폴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4분의 람다 폴이 하나인 게 모노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져서 요것들이 이제 앞으로
안테나의 가장 기본 형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가 지금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55배 설명이 중간에 끊기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